자, 30번 문제는 보기를 먼저 해석을 해드릴게. 무성격자의 정의는요,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지만 모순적 존재. 자, 무슨 얘기냐? 아버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돈 계산을 하면 되게 속물적이잖아. 그런 걸 경멸하면서도 우리 용팔이가 아버지한테 저걸 상속 얘기를 하는 걸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런 막는 적극적 행동은 또 안 하죠. 그래서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용팔이가 있어. 이놈 용팔이는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계산기만 뒤지게 두들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용팔이를 보는 나는요, 아유 저 총물적인 새끼 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나는 웃고 있지? 왜? 용팔이가 계산기 두들기고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거의 1000억 부자예요. 자, 아버지 우리 재산이 어떻게 되지? 잠깐만, 10만 원. 억이 넘어서? 잠깐만, 10억, 100억. 아버지가 1000억 부자셨어? 라고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어? 내가 나를 관찰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층적이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는 주체가 용팔이라는 대상을, 여러분 북한에서 목적어는 대상어라고 합니다. 나는 용팔이를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있지.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나, 나 이 새끼 웃고 있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내가 나를 대상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기 내용은 이 얘기야. 그는 용팔이를 관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목적어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상어야. 여러분 영어 수동태 배울 때 사물이 주어가 될 수 없는데 사물을 주어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 그래, 대상화한다.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나를 관찰하니까 내가 나를 관찰한다. 나를 관찰한다. 목적으로 만들었다. 대상화했다야. 그 얘기야.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내가 용기를 관찰하면서 비판도 하고 내가 나를 관찰하면서 자기감도 느끼는 층이 두 번이니까 다층적이라고요. 중층적이라고요. 심리의 중층적 구조라고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기도요, 이런 느낌으로 분석적으로 보셔야 킬러 문항들에 대한 대비가 되실 거고요. 자, 1번 선지부터 볼게. 이제 38알 놈의 이익을 따지는 용팔이를 저 새끼 저거 라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38알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나 이렇게 재산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웃고 있거든. 그럼 봐봐, 결국 이 사람 뭐예요? 그래, 비판도 하지만 내가 돈에 주목하게 되니까 속물적이죠. 자유롭지 못하죠. 1번 선지 오케이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근데 봐, 2번 선지 용팔이가 이죽이죽 웃고 있거든.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제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뭐 수수료 같은 거 떼먹으려고 나한테 계산해주고 이러면서 개빡치는 거야 이제 나는. 하지만 동시에 뭐야? 나도 웃고 있는 거야. 왜? 아버지 유산이 막 이렇게 올라가? 이러면서 봐. 자, 정일이는 불쾌했거든. 왜? 용팔이가 이죽이죽 웃고 있으니까 계산하면서. 그래서 이 새끼 정말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웃고 있어? 라고 뺨 따고 또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었다가 자기 자신이 웃고 있는 걸 본 거야. 잠깐만, 내가 미쳤나? 신경쇠약인가? 아니에요. 뭐 때문인데? 초반부 도입에 나오죠. 삼판알이 거침없이 한 잔씩 올라간대. 그러니까 주산이야, 주산. 주판 알죠? 그 시절 계산기. 주판에 자릿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 유산이 어떻게 돼? 100원? 10만 원? 1000만 원? 억 맞냐? 하나, 둘, 셋.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우리 아버지 1000억 부자였어?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죠. 그런 자기 자신이 병신 같으니까 잠깐만 창피해지고 놀라게 되는 거라니까. 이해됐어? 그럼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 여러분 봐. 그럼 봐. 내가 지금 왜 웃었어요? 아버지 유산 받을 수 있으니까. 됐어? 즉 자기 자신의 모순적인 모습이 웃음에서 보이는 거지. 무슨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정답은 2번 설계 끝이었던 거야. 즉 무슨 얘기냐? 이 작품이 되게 어려운 작품이었을 수 있어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소설 작품을 어떻게 읽는지 자꾸 내신 스타일로 분석적으로만 보거나 옆에다 막 쓰고 외우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방법이 이제 수명을 다했다는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풀 해설 영상 역시 뒤쪽에 붙여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성경자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잘 들어, 속물적 욕망이 자신을 구속하는데 경멸하기 때문에 이게 일관된 인물이면 속물적 욕망을 멀리해야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한다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벌써 모순적인 인물인 거야. 또 한편 잘 들어. 이건 서술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 영어에서 기억나죠? 자, 능동태요.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는 거야. 수동태, 능동태를 수업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듣죠. 사물은 주어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물을 주어로 표현하는 것이 수동태라고. 그런데 잘 봐라. 잘 봐. 자, 그는 나아가 잘 들어. 자신을 분석하죠. 그는 주어는 대상을 관찰하지만 또 동시에 자신을 분석하죠. 됐어? 목적어는 뭐가 된다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고 배우잖아. 자, 그게 사실은 되게 단순화시켜서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자, 그 얘기를 떠올려보면 이 보기는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왜? 인간이, 내 자기 자신이 뭐 된 거야? 대상화됐지. 여러분, 북한에서 목적어를 대상어라고 합니다. 오케이? 써. 목적어는 북한에서는 대상어야. 이해됐니? 대상화했다, 목적어화했다, 즉 뭐 했다? 사물화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간단하게 도식하면 이겁니다. 나는요, 용팔이를 보면서 저 새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쓰레기처럼 계산적이지? 잠깐만. 근데 나는 동조하고 있네? 됐니? 이런 관계야. 됐어? 즉, 자, 이 풍경에서 주체는 나고요. 내가 관찰하는 주변 대상은 얘들이야. 그런데 풍경이 두 번 있는 거야. 이 풍경에서는 다시 나를 관찰하는 나와 나를 대상으로 하는 내가 있는 거야. 그 자기 자신을 대상화했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됐어? 그래서 내가 맨날 구조충 하는 이유가 쉽게 나오면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런데 수능날 쉽게 나온다는 확률도 있지만 대가리 터지면 내년 내후년 칠 거야? 오래 가세요. 제발. 여러분 수험생활 2년 3년은 의치약한 수 아니면 의미가 없는 시대야. 제발 좀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작품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이거 비연계인데 아니야. 제발 좀. 이거 뒤지기 연계예요. 우리 수강생은 다 체감 연계를 했을 거고 이게 평가원의 생각이야. 자, 잘 들어. 평가원 오피셜은 아니지만 평가원 출제진들의 전원입니다. 자, 올해 수능 재수행 강세가 예상되므로 EBS 연계율을 높여서 고3을 보호해야 된다야. 문제가 터질까 봐 그냥 대피셜이라고 할게요. 따라서 EBS 연계, 기출 연계 느낌이 빡빡하게 살아있을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재수행은요,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소한 지문들로 가면서 현역하고 뭔가 비슷해져 버릴 거예요. 수능날. 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 평가원에서는. 다시. 여러분, 저랑 이번 중간고사 대비로 EBS 문학작품 정리를 했었던 기억이 날 거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첫 네 작품이 주제가 똑같다라고. 두 번째, 얘는 17에 출제됐었던 3대 연계야. 자, 3대의 갈등은 뭡니까? 부자 갈등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돈.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이야. 얘도 똑같죠, 그러면. 하지만 거기서는 1대1, 조부 간의 갈등이 여기서는 내적 갈등이야. 정일이야. 본질은 똑같죠. 유산 때문에 생겨난, 돈 때문에 생겨난 현실적 문제와 인간성 사이에서의 갈등. 두 번째, 그럼 그 양상은 복덕방에서도 보여. 투자 소식을 듣고 딸한테 전했어. 망했네. 그 죄책감에 아버지는 자살. 하지만 이게 경찰 조사가 들어가 세상에 알려지면 유명한 딸내미는 힘들어.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친구가 좋아. 그러면 장례는 성대히 치러주라. 너의 명예를 보호하는 대신. 오케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 얘기야.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간 본연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작품 해석이 안 되고 터지게 출제됐다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제 초반부터 잡아갈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갈등 양상이 이미 보기에서 세팅이 된 거고 그럼 얘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제 볼 겁니다. 그럼 보세요. 초반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위독하다는 소식 때문에 귀향한 정일이야. 그런데 용팔한테 아버지 장례 어떡할래? 건강 어떡할래가 아니야. 돈 얘기부터 나온다고. 돈 얘기부터 나온다고. 자, 초반부에 세팅 똑바로 못하시면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박살이 났을 거야. 나 포함. 내신 스타일로 보는 인간들 포함. 왜? 내신은요, 선생님 필기가 중요하다 보니까 초반부에 세팅을 안 하고 가. 그래서 선제수 왔다 갔다 해. 이게 어느새 젖어버린 거야. 이걸 고1 때 뜯어 고쳐놨어야 돼.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 봐. 자,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셔요. 그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이죠? 근데 그거를 넘겨다 본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그런 용팔이야. 그 용팔이는 저 뭐하고 있어? 주산을 두들기고 있어. 자, 모르겠으면 주워 찾아. 용팔이가 따지는 38 아니야. 용팔이가 재산을 넘겨다 보고 있는 거야. 보이시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용팔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야? 비판적 관점이죠. 왜?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 새끼는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네. 38하는 주산
주판. 옛날에 계산기였잖아, 주판이.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뭐 하고 있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 우리하고 재산이 뒤지게 많은가 봐. 동그라미가 하나 붙었어. 5천만 원? 하나 붙었어. 억? 하나 또 붙어. 10억? 또 하나 붙어. 100억? 누가 도는 거지, 나도. 잠깐만. 야, 우리 아버지 돈이 저렇게 많으셨나? 뭐지? 나를 관찰했죠. 나도 병신이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자꾸 우리 아버지가 1,000억이 있으셨어? 씨발 인생 대박 났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래? 쪽팔리죠. 왜? 자기는 용팔이를 비판하는 눈도 있었지만 나도 똑같은 새끼였으니까 얼마나 창피해. 즉 여기서 흠칫 놀라고 얼굴이 붉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모순에 대한 창피함이죠. 여기는 상속세만 해도 큰 돈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건강 걱정 뭐 상속 문제야.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인이 앞에 위임장을 내고 도장을 치라고 했어요. 그럼 치면 되지. 말이 길어. 왜? 내면 심리로 들어간 거죠. 벌써 여기도 사실은 관찰 내면 심리, 관찰 내면 심리야. 근데 봐, 정일이는 불쾌해야 돼. 왜 불쾌해? 돈 덜 내는데. 불쾌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뭔데? 첫 번째, 건강 때문인가? 있지만 두 번째, 어휴 용팔이 저 새끼 저거 사람이 죽는데 돈 얘기만 하고 자빠졌어? 용팔이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웃음. 아 저 새끼 저거 씨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1,000억에서 네가 한 10% 떼먹으면 100억 처먹으니까 어휴 쓰레기 새끼야. 열받아 죽겠어요. 이해됐어? 즉 용팔이에 대한 비판이죠. 용팔이의 계산. 사람이 죽어가는데 인간성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용팔이의 쓰레기 같은 인간성과 이 계산적인 모습이 열받아 미쳐버리겠는 거야. 왜?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뭐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유산 얘기 내가 먼저 꺼냈어? 네가 나 꼬신 거잖아 라고 자기 변명을 하고 싶으나 그래서 개새끼 싸대기한테 때리고 싶으나 잠깐만 왜 나는 웃고 있죠? 두 가지인 것 같다. 1번 웃음이라는 건요 긍정적 웃음이면 좋아서 웃는 거고요 부정적 웃음이면 냉소죠. 둘 다 있는 거야 사실은. 즉 나도 아버지 유산 아유 좋아 하지만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죠. 그래서 잠깐만 내가 지금 약간 그래 나 약간 요즘 내가 정신이 갔어. 얼마 전에 나 정신과 다녀왔잖아. 약간 내가 지금 정신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라고 자아 변명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은 생각을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도장을 이제 찍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 지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잖아. 나도 병신이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아버지가 이독하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런데 용팔이가 갑자기 유산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A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어. 그래서 출제를 해요. 앞으로 잘 들어. 우리가 배웠던 도구들을 밑줄과 가로에 집중해서 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A에서 있는 첫 줄 뭐라고 나왔어? 불쾌한 이유.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뭐였는데? 즉 내가 내적 갈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였는데? 내가 불쾌한 이유가 뭐였는데? 세 가지 때문이야. 첫 번째 신경쇠약 또는 불면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변명이야. 두 번째는 뭐야? 용팔이의 인간성 때문에. 근데 좀 더 생각해봐. 나는 어느새 도장을 치고 있죠. 어느새 나도 웃고 있죠. 내 자기 자신의 모순 때문이야. 이해됐어? 즉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에서도 계산기만 두들기는 인간성에 대한 비판과 하지만 그것에 동조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웃음은 뭐라고? 나도 모르게 계산적이었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의 성찰의 생각이 드니 웃음기가 사라진 거죠. 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애들아 인간은 이런 존재라니까. 왜냐면 잘 모르겠어. 근데 친구들끼리도 그렇지 않니? 뭔가 껄껄고 턱 걸리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걔한테 먹이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먹이게 됐어. 그래서 걔를 먹이고 걔가 병신되는 걸 보면서 때때로 통쾌하지만 때때로 연민도 들고. 원래 인간 그렇게 복잡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봐. 인간이 그런 복잡한 존재라는 성찰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한다니까. 근데 인간이요 되게 모순적이야. 자기 자신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불법을 해. 애들을 밤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강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 그 불법이요. 그래 놓고 벌금 쳐맞으면 학원 영업정지 당하면 세상이 잘못된 거라 그래. 아니 법은 지킬 것 지켜야지. 뭐하러 10시 이후까지 애들 잡아놓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게 맞다 틀리다 그러다 하고 있어. 강사 학생을 성추행했어. 그거 쫓가야지. 그거 왜 놔두는 거야?
그래놓고 또 자기 자신은 애들 생각했대. 애들 생각해서 당장 쪽한 애들 아닙니까? 그런 모순적인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복잡 미묘한 인간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냐?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성찰을 못하기 때문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못 봐. 깜짝깜짝 놀랐거든. 나는 아이폰이요 고장난 줄 알았어. 제가 아이폰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보안이 좋아. 아침에 페이스 아이디가 안 돼. 왜 안 돼? 화장실에 가. 거울을 봐. 깜짝 놀래. 제가 깜짝 놀래요. 진짜 아이폰은 보안 대장이야. 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는 내 얼굴이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아이폰은 정말 보안 대장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울을 보세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 얘기야. 요 얘기야. 거울을 보라고. 자아에 대한 성찰이잖아요. 내가 되게 모순적 존재구나. 그래. 인간이 이렇게 복잡 미묘한 거야. 봐. 건강이 안 좋아서인가? 용팔이 이 새끼 쓰레기. 잠깐만. 내가 더 쓰레기인가? 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용팔이를 비판하는 선이 한 20%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동조를 하는 악이나 현실적인 감각이 한 80% 정도 있는 것 같다. 됐어? 그랬기 때문에 이 뒷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보시죠. 도장을 쳤어요. 그런데 특이하죠. 용팔이는 공손하게 정의리를 여기서 인물 간의 성격이나 관계가 나오죠. 계속해서 봅시다. 자, 잠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용팔이가 사위인가 보구나. 그러면서 지금 상속에 대한 계산이 끝났고 위임장에 대한 도장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봐. 그 용팔이를 보면서 정의를 뭐라고?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대요. 왜 불러내고 싶었을까? 궁둥이를 우리 맨날 이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엉덩이 움찔움찔하고 말하다 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왜? 말이 안 나왔어요. 자, 봐. 불러내고 싶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대. 이유는 뭘까? 자, 첫 번째. 이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우리 용서방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게 아니야. 잘 봐. 용팔이의 뒷모양은요, 이런 의미 같았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나를 남겨두고, 야, 그것도 못해? 그럼 내가 할게. 됐어? 자, 봐. C의 화자는 누구야? 용팔이죠. 하지만 이건 누구의 상상이야? 나의 상상이죠. 정일의 상상이죠. 무슨 얘기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지금 유산 도장 받고 있으면 돼요, 이게? 안 된다니까. 나는 차마 못하겠으니까 용팔이 내가 대신 해줄게. 라고 용팔이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죠. 그래도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라고? 야,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후회하는 거야? 용팔이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도 용팔이 그냥 뒷담을 끌고 나와서 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자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 소극적 동조를 하고 있잖아. 즉, 인간성 결여에 대한 비판 의식 20%에 동조 80% 때문에 냅둬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복잡 미묘하다고 얘들아. 너희가 착각하면 안 돼.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래서 바람나고 나서 저 새끼 나쁜 새끼라 그러는데 그건 인간이니까 당연한 거야. 물론 안 그래야 되겠지만 그런 걸 여러분이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모순적이고 선도 있고 악도 섞여 있는 거라고. 선하기만 한 인간, 악하기만 한 인간 없어. 다시 봐. 아버지 돌아가셨죠? 내가 지금 계산기 두들겨서 유산 물려받을 때야? 아니야. 이 쓰레기 새끼야라고 욕은 하지만 도장 다 쳐놓고 아버지 뭐 1,000억이나 있으셨어? 이러면서 좋다고 이제 웃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 모순에 자기 혐오에 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뭐야? 이제 용팔이가 위임장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러 가요? 용팔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가. 그럼 그런 용팔이를 나는 두 가지 관점에 보는 거죠. 첫 번째는 뭐야? 만류하고 싶죠. 하지만 두 번째는 뭐야? 동조하고 싶죠. 근데 결국 뭐 했어? 동조했잖아. 그럼 이런 복잡한 20%와 80%의 감정을 계속 내면 심리로 쏟아내고 있는 게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뭐예요? 잠깐만, 잘 됐나? 보이죠? 아버지가 오케이 하실까? 이러고 있죠. 됐어? 즉, 용팔이가 일을 똑바로 해가지고 나 유산 땡큐 할 수 있을까? 기대감도 있죠. 쓰레기죠. 그리고 아버지는 열받아서 뭐야! 라고 이제 샤우팅. 됐니? 얘들아, 굉장히 어려운 작품이야. 저도 당황했어요. 그런데 기출 연계를 하고 다시 한번 원래 문학작품 이렇게 읽었지라고 들어오니까 그냥 너무나 깔끔하게 읽히고 답이 나오더라고. 자, 중략 이후로 갑니다. 사실 이렇게 되어서도까지, 자, 여기는 또 양상이 달라서 미리 얘기한다. 자, 지금 보면 여기는 정의리의 내적 갈등 중심이야. 근데 여기는 아버지를 관찰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내가 취해서 차마 보여드릴 수는 없어. 너 어떤 상태냐? 아버지는, 잘 들어, 물 한 모금 마실 수가 없고요. 그나마 혀라도 축이려고 혀에다가 이렇게 습기라도 되는 순간 토해버려. 건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상태야. 안 좋은 상태야. 그럼 아버지는요, 혀에 물기만 닿아도 구토를 해요. 자, 이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에
더 큰 문제는 물이라는 인간 근본적인 욕망이 있잖아. 욕망이 갈망이 되고 미쳐버리겠는 거야. 갈증 때문에. 그래서 뭐를 요청하냐? 물을 보고 싶다고요. 이해됐어? 물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먹을 순 없지만 보여달라고라도 해요. 근데 그걸로는 답답한 거야. 그래서 아유 답답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제 좀 이따 보면 나와. 우리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작은 물 가지고 이렇게 물을 쪼르륵 따르기도 하잖아. 지금 병실에 살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도 답답해하니까 물을 어떻게 하냐? 이 밑에다가 큰 대야를 놓고 작은 그릇으로 여기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물을 쫄쫄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푸푸스처럼 내가 이렇게 좀 이따 나온다고 내가 이렇게 푸푸스처럼 우리 아버지 옆에 이렇게 누워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근데 더 추한 건 뭔지 알아요? 아버지가 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냐면 혀를 낼름낼름 나온다고 혀를 낼름낼름 이러면서 이제 혀를 낼름낼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됐지?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 죽기 싫은가 하고 아버지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봐, 이것도 봐. 왜 이런 거야?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 그게 20년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 어떤 날 갑자기 벽에다 똥치를 타이나. 한숨 나오고 싶었어. 자, 어떤 날 갑자기 실종되셨어.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경찰서에 계시는데 갑자기 발가벗고 다니셨대. 자, 하루는 괜히 옆집 애한테 막 개쌍욕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봐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마음이 드니? 너무 힘들죠. 빨리 안 돌아가시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그 얘기야. 이렇게 되어서까지 죽기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나를 또 내가 인식한 거야. 다층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첫 번째 봐.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아유 빨리 영감님 빨리 뒤지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그렇게 쓸게. 아유 영감님 그냥 빨리 돌아가시지. 영감님 죽을 때 되셨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 그래, 나는 대단한 인간이 아니야. 병신이라는 거야. 왜? 해탈한 무슨 수양을 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뭐라고? 나는 의지력조차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자기 혐오예요. 아버지에 대한 혐오이자 그 아버지를 혐오하는 자기에 대한 혐오라고. 인간이 이렇게 모순적이고 다층적이라니까 얘들아. 이걸 지금 읽어내야 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내 나이 먹고 좀 창피한 짓을 하지 않아. 여러분이 보면 정말 창피한 어른들이 많아요. 많아.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 그 희한하게 왜 내가 있는 학원들마다 이런 일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 그럼 모르고 이제 아름답게 지내시고. 근데 나는 이제는 저는 그런 실수는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왜? 저도 어릴 때는 뭘 모를 때는 모르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사고 치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 제가 여기까지 갈 건 아닌데 제가 되게 존경했던 인물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자살로 인생을 끝맺은 사람들이 많아. 이런 자기 자신 인식을 못해서예요. 사실. 여러분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세상을 통찰하고 팩트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사람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읽어내는 게 덕분이다. 자,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던 거야? 한 번도 자기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했던 필요가 없던 아주 위인이었죠. 위인. 위대한 분이야.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순양의 회장님이에요. 순양의 창업주야. 그런데 그 순양의 창업주가 나중에 선망증색 때문에 막 진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일이는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 부는단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그래도 대단하시네라고 느꼈는데 또 이제 피해서 너무나 추악해지죠. 사람이. 추악하다라기보다는 추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때 심한 구토를 하고 난 뒤로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혓바닥에 물기만 나와도 구토를 하게 되는 우리 아버지 만수 노인은 물을 그래 어떻게 하겠대? 야 못 먹으면 복이라도 하겠대. 얼마나 불쌍해. 야 내가 못 먹으니까 그 물만 줘 이러는 거야. 너 먹으면 나 뒤지니까 먹으면 토하니까 물만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돼? 이거 씨발 먹으면 토할 것 같지만은 나 이거 좀 보기만 해줘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 물그릇을 그래서 놓아드렸어요. 자 노란색으로 가볼게. 구역질 물복이라도 물그릇을 놓아드렸어. 근데 아버지는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야 물 좀 어딜 가도 보게끔 해주렴. 그래서 큰 어항을 놔뒀대. 그래서 뭐라고? 야 진짜 혀로 막 핥듯이 그 어항을 막 핥듯이 보다가 또 이제 어떻게 한대? 만족하지 못해서 어떻게?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해서 뭐라고 했대? 나는 봐.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접시로 그 대접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쭈루룩 쭈루룩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야? 본능적이죠. 이 재벌집 회장님께서 물을 마시지도 못하니까 물을 쪼르르 하니까 이러면서 혀를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채 입을 내고 황홀한 눈으로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와, 우리 아빠 왜 저렇게 되셨지? 그렇게 지체놓고 위험 있고 삶을 의지 깊게 사셨던 분이 저 물 하나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체면 다 내려놓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혀로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내가 안쓰럽고 복잡미묘한 감정이 들겠어요. 됐죠? 우리 아버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해도 더욱이 우리 아버지 같이 위대하신 분에게서 우리 아버지 저 물에 저렇게 동경에 사무친 눈이 되실 수가 있나? 저 마시지도 못할 물 때문에 혀로 낼름낼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자식으로서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그럼 갈등 양상 간단한 거야. 자, 잘 들어. 자, 정리하면 되자, 이제. 자, 중략 이전의 핵심 갈등은 정일의 내적 갈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정일의 내면 심리 중심에 정보가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내적 갈등의 원인은 신경쇠약 때문인가 불면증 때문인가? 아니죠. 용팔이 저 새끼 계산적인 것 때문인가? 아, 나도 쓰레기구나. 자기 모습 때문이죠. 그리고 중략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 아버지를 관찰한 거야. 아버지는요, 혀에 물기만 있어도 구토를 하시니까 그 욕망을 해결하고자 물을 보여달래. 어항을 놔두래. 물을 흘려서 혀를 낼름낼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이 정일이는 들었겠죠.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림 그려놓고 필기 하세요. 자, 선생님, 이쪽 여기부터 잡으면 잡히는 것까지 한 20초 잡아주고 오시면 됩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자, 그럼 얘들아, 정말 답이 깔끔하게 딱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심도 있는 이해가 없다면, 통찰이 없다면 이제는 못 풀게 내거나 굉장히 이상한 풀이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자, 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너무나 정답이 쉬워져요. 1번 선지 볼게. 굳이 회상이 왜 들어가 지금? 중략 전후에 핵심 정보가 다 나왔잖아. 정답은 그럼 뭐겠어? 5번이죠. 누구? 정일이. 시선에 의존하여 중략 전 정일의 내면 중심, 중략 후 아버지에 대한 정일의 생각 중심. 됐어? 회상이 굳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게 아니죠. 뭐야? 인물의 내면이요. 그 다음에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적인 내면 심리를 반복해서 내적 갈등을 표현했죠. 중심인물. 자, 정일이한테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야. 팩트를 보자고 얘기하지 여기서 비판이 주제는 아니라고. 그러면 정답 주제는 5번밖에 없는 겁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져요. 자꾸 쓸데없이 회상 있나 없나, 개념은 있나 없나. 니네가 고1 잼민이 때 졸업했다 그건. 자, 28번 볼게. A부터 E까지. 자, A. 상속세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거야? 용팔이가 화자야. 맞죠? 용팔이는 어떤 얘기를 했어? 상속세 이렇게 내시면 좋습니다라고 이해 타산적인 행동을 했죠. 두 번째, 용팔이가 깍듯하게 정일에게 예의를 갖췄죠. 다시 볼까? 용팔이가 공손하게 정일이. 됐어? 전부 다 잡은 정보들이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밑줄 쳐지면 여기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오케이? 왜? 이게 출제될 거니까. 됐죠? 자, 세 번째, 용팔이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이요. 정답 3번이네. 왜? 자, 봐. C로 와봐. C로 와봐. 자, 봐. 답 나오죠? 이거 잘 들어. 누구 상상이야? 내 상상이야. C의 화자는 누구야? 용팔이야. 그런데 봐. 그런 용팔이에 대한 실망이요. 그런 용팔이 행동을 소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자아 비판이야. 후자지. 맞잖아요. 용팔이에 대한 실망이 아니야. 나에 대한 실망이에요. 맞죠? 용팔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느낌에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나에 대한 비판이잖아. 그래 주제. 그럼 정답 3번 끝났지.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내용일치로 풀어버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 3번 같아 보이니까 적당히 넘어가서 대가리 터졌던 거라고. 자, 그리고 D는 정일의 내면 심리죠. 얘기가 잘 풀렸나? 그리고 정일이가 관찰한 아버지의 모습이죠. 정답 3번 끝이라고. 잘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이 달라졌냐면 옛날에는요, 내용일치로 적당히 하면 거의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용일치로 적당히 하면 대가리 터지거나 아주 엄밀하게 물어봐. 그래서 구조 처리를 통해서 더 엄밀함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 속에서 적당히 찍고 넘어가고 하던 대로 풀게요. 네, 바뀌는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29번 볼게요. A, B에 대해서 기억, 니은. 자, A, B는 나왔지. A는 누구 내면 심리? 정일이. 정일이 맞나? 정팔이? 정일이? 정일이. B는 누구야? 정일이가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럼 봐. 자, 잘 봐. 용팔이 웃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일 불쾌감 있죠. 일단. 이게 C2였지.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은 C3로 간 거야. 자, 두 번째. 니은은요.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 자, 봐. 내용일치로 가니까 역시 안 보이는 거야. 잘 보세요. 자, 기억은 지금 뭐냐면 정일이가 용팔이를 접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럼 이유는 뭐야? 용팔이가 웃고 있잖아. 왜 웃어? 계산적이니까. 이게 열받아서야. 자, 니은은 봐. 서늘한 감각. 자, 그럼 봐, 여기는. 정일이가 아버지를 관찰한 거야. 자, 아버지의 문제는 뭡니까? 물에 대한 욕망, 갈망. 됐어? 그럼 얘들아 봐라. 자, 아버지는 물에 대한 욕망, 갈망 있죠? 포기하겠니? 오케이? 그럼 1번 되게 애매해지죠? 좀 이따 볼게. 자, 3번 선지 봐. 신경쇠약이 원인인 거야. 신경쇠약이 결과가 아니라. 자, 지금 내적 갈등의 원인은 세 가지였어요. 신경쇠약은 정일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정도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주더라도 결과 아니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구조 아웃이야. 자, 4번 선지 봐. 자, 우리 아버지는 물에 대한 갈망이 있죠. 물그릇 어항 들이는 물줄기로 점점 심화되는 갈망이 중략 이후의 주제죠. 됐어? 자, 그리고 봐. A 장면에서 나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내가 신경쇠약과 불면증, 건강 때문인가? 근데 이건 중요치 않아. 용팔 인간성에 대한 화와 자기 자신 모순에 대한 화야. 근데 자기 자신 모순에 대한 비판은요, 웃음 또는 웃음기가 사라지는 것으로서 반응하고 있고, 용팔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열받아서 때려버리고 싶다까지 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용팔이의 계산적인 모습 때문에 정일이는 너무 열받아요. 이해됐니? 이게 첫 번째 보이는 갈등 양상이고, 두 번째 보이는 갈등 양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동조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비판이야. 자, 그럼 봐. 기억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기억은 뭐였습니까? 용팔에 대한 비판이잖아. 용팔이 싸대기 때리고 싶은 거잖아. 됐어?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고, 자, 그러면 1번이 틀린 이유도 보이겠죠. 자, 필기하시고 이해하시고 1번 틀린 이유 잡아. 내가 그래서 얘기했지. 항상 발췌독이 아니라 주제구조 재처리라고요. 발췌독 아니야, 이젠. 주제구조 재처리 해볼게. 자, 니은부터 볼게요. 자, 니은은 서늘한 감각은 왜 생겼어? 물 때문에 생겼죠. 맞잖아. 물 때문에 생긴 거잖아, 지금. 됐니? 맞죠? 그럼 봐.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빛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물줄기 때문에 생겼잖아. 됐어? 인과구조 아웃이라고. 정리하면 뭐라고요? 자, 물 때문에 니은 서늘한 감각도 생기고, 아버지의 눈도, 황홀한 눈도 보였다고. 됐어? 뒤쪽 아웃이야. 구조 아웃이야. 그럼 다시 질문. 자, 정일이의 불쾌감은 용팔이 웃음 때문입니까? 얘는 맞죠. 구조 다시 잡아봐. 왜 때려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 이 새끼가 웃고 있으니까 열받아 버린 거죠. 됐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논리 구조를 엄밀하게 안 잡으시면 작품 해석이 안 되고, 그러면 강사들은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정답 보고 그냥 끼워 맞춰 설명을 해주고, 그 과정 여러분은 에휴 그거 모르겠다라는 나쁜 경험을 하니까 좋은 수업을 보고도 판단을 못하죠. 자, 그럼 30번이 아주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자, 봐. 1번 선지. 자, 지금 정일이는 모순적이야. 첫 번째, 계산적인 인간성에 대한 비판. 두 번째, 하지만 어머나 우리 아버지 돈이 저렇게 많으셨어 라는 기대감. 됐습니까? 2번 선지. 그럼 봐. 자, 지금 용팔이가 웃고 있죠. 맞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웃음을 깨달았고, 그 웃음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전혀 아니죠. 봐봐. 지금 나는 왜 웃고 있는 거야? 두 가지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야.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야. 아버지 유산이 너무 많아서. 또는 뭐겠어요? 이건
자, 긍정적인 웃음이라고 해볼게. 자, 부정적 웃음은 뭐야? 자아에 대한 냉소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의 웃음은 뭐야? 용팔의, 다시, 나의 웃음은 아버지 유산이 많아서 웃은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일 수도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 나의 웃음은. 정일의 웃음은. 됐니? 자, 그럼 봐.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정일에 대한 불쾌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없어.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 해결한 적이 없어요. 뭐 하고 있어? 소극적 동조하고 있지. 내적 갈등하고 있죠. 저래도 되나? 그러면서. 맞잖아. 용팔한테 열 받잖아.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자는 대로 하잖아. 즉, 용팔에 대한 행동, 용팔에 대한 불쾌감이 어떻게 드러나요? 안 드러난다니까? 소극적 동조로 드러나거나 내적 갈등으로만 드러난다고. 내면 심리로만 드러난다고. 웃음으로 무마를 어디서 했어? 됐어요? 그러니까 잡아. 작품 해석이 엄밀하게 되질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시험이 된 거고, 하나 더 얘기하지. 작품 해석이 되려면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내가 옛날에 이제 자꾸 전 여친 강아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 강아지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생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는 아직도 기억나. 근데 걔가 로트와일러야. 근데 로트와일러가 그 배색이 도베르만하고 똑같아. 근데 로트와일러는 4kg 넘고 도베르만은 20kg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로트와일러 옆에 있고 도베르만 옆에 있으면 도베르만은 되게 얍실해. 자, 그럼 봐 벌써. 너희는 모르는 내용들이지. 내가 하루는 걔를 산책시키고 가는데 누가 딱 보더니 도베르만이다라고 하는 거야. 지나갔어요. 로트와일러지만. 그런 얘기야, 얘들아.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전혀 관심사도 아니고 알고 싶지 않은 얘기들은 정보가 주어져도 인식조차 판단조차 안 된다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 인간의 모순적이고 이 인간들의 다층적인 심리 구조를 못 읽어낸다. 인간에 관심이 없는 거야.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 알겠다니까. 근데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잖아.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과 성찰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관찰,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인간에 대해서 몰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겠니?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냐면 이거 되게 철학적인 문제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나오는 문제인 거야. 여러분이 고1 때 쳤던 내신과 문학 문제는요. 내용일치나 표현법만 물어요. 거의. 왜? 고1이잖아. 잼민이들 뭐 알겠어? 전민이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갈등 양상이나 자아 모순에 대한 비판, 웃음, 냉소 이런 개념을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생들이. 고1들은요. 중딩들은요. 그냥 내가 손짓 하나로도 웃길 수 있어. 그냥 뭐든지 까르르 웃어요. 하지만 고3은 뭐래도 안 웃어. 벌써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잖아.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고3쯤 됐으면 이 정도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통찰과 성찰과 그 과정에서 자아성찰까지 닿길 원하는 거야, 평가원에서. 결국 내가 평소에 맨날 얘기했었던 문학 작품을 읽어내는 그 눈이 없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평가원에서 문학 작품은 여러분한테 굉장한 과제가 될 거라고. 오늘 뜯어 고치세요. 자, 오늘 뜯어 고쳤으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들 문학 작품들에서 차곡차곡 바뀌어 가시면 돼. 됐죠? 자, 고생들 하셨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잘 들어. 오늘 이제 수업이 곧 끝날 거니까 30분 정도 안 남았죠, 지금. 이반 수업이. 잘 봐. 자, 제가요, 14번 문제를 20초 만에 풀어줄 거야. 그리고 14분만 떼서 뭐 지문 내용 다 털어서 풀어도 1분 이상 안 걸려요. 두 번째, 9번. 이거 오답률이 다 높거든요. 난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상식. 이런 걸 틀린다? 상식적인 인간이 아니다. 제발 우리 상식적인 인간이라 되셔야 되겠죠? 뭐 이런 거 모른다고 상식이 없는 거야? 없어. 야, 길 다녀봐. 상식 있어 보여? 상식 있는 사람들 많지. 그런데 여러분 맨날 뭐 비상식적인 일 터져서 보면은 특정 국가잖아. 때때로 이제 동아시아에 있는 특정 국가 두 개가 맨날 보면은 비상식적인 뉴스를 맨날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매너 있게 살아가시려면요. 요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사실은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이 돼야 여러분이 상식도 갖추고 매너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